한중일 바둑 삼국지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이 지난 7일 막을 내렸습니다. 총 5명의 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농심배. 그중 3명의 선수를 뽑는 이번 선발전에는 227명이 출전해 무려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올해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김명훈 5단이 가장 먼저 최종 선발된 가운데 이세돌 9단과 신민준 6단, 신진섭 8단과 한승주 4단이 나머지 두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인 결과 신민준 6단과 신진섭 8단이 한국 대표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번 선발전을 통해 뽑힌 김명훈 5단, 신민준 6단, 신진섭 8단은 모두 생애 첫 농심배 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게 됩니다. 이들 세 선수는 랭킹 시드를 받은 박정환 9단과 와일드카드를 받은 선수와 함께 오는 9월 19일 중국 신앙에서 열릴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신안군청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4회 국수산내 국제바둑대회 페어 부문 결승에서 한국의 이창호 오유진 페어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30일 강진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한국의 이창호 오유진 페어는 중국의 쿵제 위즈잉 페어에 승리했습니다. 결승에 오른 또 한 팀은 일본에게 승리한 대만팀. 한국팀은 단판으로 진행된 결승 대국에서 대만의 천승위안, 헤이자자 페어에게 199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중일 대만 단체 바둑 대항전에선 중국이 한국을 2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국내 랭킹 1위 박정환 9단이 LG배 챔피언 당이페이 9단에게 185수 흑불계승을 거뒀지만 이세돌 9단과 신진섭 8단이 패배해 단체 바둑 대항전 3연패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국수 산내 국제바둑대회는 김인, 조훈현, 이세돌 국수가 탄생한 전남 강진군, 영암군, 신안군의 후원으로 한중일 대만 4개국이 출전하는 국제 프로 바둑대회와 국제 어린이 바둑 대축제로 나뉘어 개최되는데요. 11개국 200여 명의 해외 어린이 선수단이 방한한 국제 어린이 바둑 대축제는 4년 만에 전 세계 바둑 꿈나무들의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아시아 바둑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수산내 국제바둑대회는 내년 여름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매일경제신문사 중강당에서 제22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회 후원사 GX 칼텍스와 한국비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우승자 안국현 8단과 준우승자 김지석 9단을 축하했는데요. 우승자 안국현 8단에게는 7천만 원의 우승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막한 제22기 GX 칼텍스배는 총 318명의 프로기사가 예선에 참가했고 본선 24강 토너먼트를 거쳐 안국현 8단과 김지석 9단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안국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몇 번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결승전에선 최종국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안국현 8단이 3대2로 승리하며 입단 8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하고 잠시 또 잊고 있다가 시상식 와서 상을 받으니까 그때 기분이 또 실감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운이 좀 따라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우승을 계기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GX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새로운 황제의 탄생을 알리며 올해 대회에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2017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바둑축제 부천수담이 지난 5일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시니어 바둑리그 부천 판타지아 소속 선수단을 포함해 바둑계를 대표하는 유명 프로기사 25명이 이 자리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부천 수담에 참석한 50명의 바둑 팬들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유명 기사와의 뜻깊은 시간을 설렘 속에 기다려왔는데요. 25명의 프로 기사들은 팬들과의 지도기는 물론 기념 촬영과 복귀, 원포인트 레슨까지 넉넉한 팬 서비스로 바둑 팬들의 성원에 보답했으며 주최 측은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 기쁨을 더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장배 바둑대회가 서울 강남구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열린 이 대회는 제11기 예스24배 TV 고교 동문전 출전 선수 선발전을 겸해서 치러졌습니다. 예스24배 TV 고교 동문전 사상 처음으로 특별 시드를 받아 출전하게 된 검정고시 팀은 오는 9월 본선 32강전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날 대회를 통해 검정고시 총동문회를 대표해 출전할 6명의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이 검정고시인들이 한 200만 검정고시인들인데 지금 최근에는 각 기수별로 동호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일반 고등학교보다 못지않게 훨씬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교 동문전에 우리가 예선전을 통과해서 좀 기호의 활성화도 할 겸 활성화도 하고 이번에 또 그 고교 동문전에 좀 선수 선발전 겸 해서 이번에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장배 바둑대회의 결승전은 8월 14일 밤 11시에 바둑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한 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지난주 펼쳐진 7라운드 오더부터 대결 결과까지 위기담례에서 전해드립니다. 칠라운드 1경기에선 랭킹 1위 보유팀과 상위 지명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팀이 만났습니다. 화성시 코리아와 킥스가 격돌한 7라운드 1경기. 결과는 어떻게 펼칠까요? 부동의 랭킹 1위 박정환을 비롯해 3년 연속 통합 우승의 주역들을 보유한 화성시 코리오. 올 시즌 팀 개막전 승리 후 이어진 4연패는 가슴 조이는 흉조였습니다. 팀의 3, 4, 5지명이 나란히 1승 4패를 기록하며 좀처럼 기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6라운드처럼 이 세 선수가 전반 3경기에 나란히 배치됐는데요. 6라운드에선 박정환이 등판하기도 전에 패배가 확정돼 버렸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힘과 뚝심의 정면 대결이 기대된 제3구. 요즘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윤준상을 상대로 김승재가 156수 만에 완승을 거뒀고 당구판에선 송지훈이 근접 전투의 대가 돌주먹, 백홍석을 맞아 천금 같은 불계승을 거둔 겁니다. 박정환이 등판하기 전에 승점 2점을 벌어놓은 화성시 코리오. 원투펀치가 출전한 후반은 상대적으로 느긋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박정환과 강승민이 맞붙은 4국은 승리를 확정함과 동시에 박정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한판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끌고 나올 수 있을지.
반대로 저쪽 승부로 가네요. 느는 것이 이제 장문이잖아요, 백이.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뭔가 걸릴 것 같은 모양이죠. 반대편부터 조금씩 틈을 만들어 놓고요. 네, 이렇게 젖혀서 공배 하나라도 더 메워야 되는데. 네,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 됐는데요. 이거는 너무 걸리는 수단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입구자만 가도 사실은 곤란해 보이고요. 네. 하나, 둘. 백감 쓰다 수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쓰다 보니까 갑자기 백 모양이 네. 좀 의심스럽거든요. 여러모로 참 배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지금 확실히 강승민 선수가 괴로운 상황이 생겼어요. 네. 아, 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박정환 선수의 승리입니다. 박정환의 승리로 화성시 코리오는 무려 6라운드 만에 1승을 추가했습니다. 제 아무리 확실한 필승 카드가 있다 해도 승리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 승점 3점. 1인자를 뒷받침할 팀원의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7라운드 첫 번째 경기. 화성시 코리오가 킥스를 3대2로 꺾고 시즌 2승째를 기록했습니다. 1인자의 팀다운 순위를 보여주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이 경기에선 현재 순위 2위와 3위 팀이 상위권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SK 엔크린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현재 1위인 정관장 황진단이 휴번이었던 7라운드. 그래서 현재 순위 2위와 3위의 대결은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4연승과 3연승으로 기세를 드높이고 있던 만큼 이 정면 대결은 전반기 상위권의 판도를 좌우할 한판 승부이기도 했는데요. 1, 2, 3지명의 맞대결이 나란히 성사된 이날. 누구도 결과를 짐작하기 힘들 만큼 모든 대국이 박빙인 가운데 첫 승점은 이지명 맞대결에서 나왔습니다. 나현이 이영구를 꺾으며 국가대표 4대 대결에서 청출어람을 뽐냈죠. 두 번째 승점이 예정된 1지명 맞대결은 좀처럼 승부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요. 최철환과 안성준이 번갈아 착각과 실수를 범했고 실시간 스코어도 큰 폭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여기를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막아도 네. 뚫는 것도 또 생겼어요. 물론 뒤로 네. 갈 수 있겠지만 많이 당합니다. 2선을 기어야 되죠. 격차가 벌어집니다. 실시간 스코어 60대 40입니다. 네, 뭐 이거는 대기 수상전이 부족입니다. 네. 오늘 실시간 스코어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60대 40으로 100이 유리한 시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55대 45로 흑 쪽이 더 유리하다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이 집이 많아요. 여기 끊어가는 것이 이제 흑이 괴로운 장면인데요. 이제 흑은 이렇게 둬서 하나, 둘, 이 한 점을 버려야겠죠. 다섯, 살릴 수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단수로 해서 멋지게 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고요. 멋지게 버리는 것이 그게 아니라 지금 뭐죠? 축인데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착각한 거 아니겠죠? 먼저 들여다봐야 되나요? 서로 이야기를 할 곳이 정말 많은 바둑입니다. 이 승리로 포스코 캠텍은 전반에만 승점 2점을 쓸어 담았고 후반 두 경기에서도 그 기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원영이 박민규의 연승 무패 행진을 5연승에서 틀어막으며 팀의 승리를 확정짓자 3연승 꽃길을 걷던 홍성지를 4승 무패의 변상일이 저지하며 두 팀의 개인 승수까지 동률로 만들었습니다.
일찌감치 무서운 연승 기세를 타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두 팀. 1, 2, 3지명 맞대결을 모두 승리한 포스코 캠텍이 귀중한 1승으로 팀 순위표를 새로 썼습니다. 7라운드 두 번째 경기 종료 결과 포스코 캠텍이 SK 앵크린을 4대1로 꺾고 공동 2위로 도약합니다. 칠라운드 3경기에선 대체 불가의 주장 이세돌 선수가 휴식에서 돌아온 신한 천일염과 팀의 휴번으로 분위기를 쇄신한 BJF 리테일 CU가 격돌했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됐을까요? 두 경기 연속 영봉패와 1승 5패의 초라한 성적표로 분위기 쇄신이 절실해 보이는 신한 천일염. 컨디션 난조로 휴식을 취한 이세돌 주장이 돌아온 이상 이날은 바닥 탈출의 첫걸음이 돼야만 했습니다. 이세돌 선수의 맞상대는 리그의 홍일점 최정 선수. 몸싸움을 마다하는 과감한 스타일로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지리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날카로운 한방으로 우위를 점한 이세돌 선수. 최정의 역습을 가차없이 응징하며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최정 선수가 굉장히 잘 싸웠었는데 여기 막았을 때 우변 이 치받은 거 하나 안 한 거 그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인데요. 그 한 수로 갑자기 좀 바둑이 역전이 됐네요. 네, 이세돌 선수가 최정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한 천일염 주장의 승점 소식에 BJF 리테일 CU의 주장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습니다. 이동훈 주장이 한상훈 선수에게 242수 만에 불계승을 거둬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한상훈의 복귀 첫 승은 또다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장고 대국에선 조한승 선수가 허영호 선수에게 234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시즌 3승을 기록했는데요. 상대 전적 역시 6승 3패로 한 발짝 더 벌려둡니다. 1승만 추가하면 모처럼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신한 천일염. 하지만 후반 두 경기 모두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4지명 목진석이 BJF 리테일 CU의 단골 대타 이창석에게 회동의 자존심에 타격이 될 일격을 당했고 5지명 심재익이 이지현에게 패해 신한 천일염은 결국 통안의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첫 연승을 역전승으로 장식한 BJF 리테일 CU. 3승 3패로 승률 5할 달성과 중위권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창단 2년차 막내팀, 상승 계단을 이대로 차근차근 밟아오르게 될까요? BJF 리테일 CU, 신한 천일염에 3대2로 승리하며 시즌 첫 2연승을 기록합니다. 칠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선 새로운 멤버로 통합 4연패를 노리는 티브로드와 아직도 전력이 베일 속에 가려진 듯 아리송한 한국 물가정보가 만났습니다. 두 팀의 대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티브로드는 최근 2연패를, 한국물가정보는 무려 4연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7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전반전 3경기에 양팀의 1, 2, 3지명이 모두 배치된 오더. 동일지명 맞대결은 절묘하게 비켜난 가운데 티브로드 주장 강동인이 안국현을 꺾고 주장의 체면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황소 원투펀치가 동점타, 역전타를 날리며 한국물가정보가 한결 유리해 보였는데요. 2대1로 뒤진 가운데 사국에서 티브로드의 류민형이 차분하고 신중한 행마로 한태희에게 140수 만에 불계승을 거둬 다시 동점을 이룹니다. 한태희 선수, 이번 시즌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네요. 결국 티브로드의 류수항이 상대 퓨처스리그 유병용에게 승리를 거둬 7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티브로드의 승리로 마감됐습니다. 류수항 선수, 2달 만에 2승째군요. 연패 탈출을 목표로 배수의 진을 쳤던 두 팀. 결과는 하위 지명이 활약한 티브로드의 승리였고
주장 강동윤이 이기면 티브로드가 이긴다는 이번 시즌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7라운드 마지막 경기 종료 결과 티브로드가 한국 물가정보를 3대2로 누르고 연패 탈출에 성공! 순위 역시 2계단 뛰어오릅니다. 절정을 모르는 더위 속에 순위 경쟁에 불이 붙은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 2위 팀의 정면 대결을 시작으로 다시 돌아올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